자, 근데 여러분들, 그는 비단 선생님이라는 직업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모자이크 해왔습니다. 자, 사실 이 교사는요, 이전에 그가 쓴 책도 있었습니다. 이 책도 논란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자 강연회, 특별 강연회 이런 데도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입으로 아재 개그 시인이라면서 시집이나 또 다른 책들도 다양하게 내었습니다. 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요, 교사 이 X가 자신의 블로그에 과거 올렸던 각종 글을 이 네티즌이 캡처한 사진과 함께 모든 영상과 그가 쓴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진과 영상들에는요, 그가 학생들을 안고 인사하는 사진과 영상도 있었습니다. 뭐 적당한 선생님과 학생의 뭐 적당한 스킨십은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짐승땡이라는 이 남자가 쓰는 그 블로그에는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반 아이들을 상대로 미유나 고우나 1년간 사랑해야 할 가족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허그 인사를 2번 하는 규칙이 있다. 우리 반 친구들은 하루 2번 허그 인사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같은 사춘기 아이들과도 하루에 2번씩 허그를 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글도 썼습니다. 내가 남자 교사다 보니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들린다. 다 큰 아가씨들을 겁없이 앉는다고. 하지만 몇 명의 몰지각한 교사가 한 일 때문에 모든 교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 큰 아가씨들을 겁없이 앉는다고. 그리고 몇 명의 약간 그런 뭐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이렇게 몰지각하냐는 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왜 괜히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라면서 글을 올렸죠. 그리고 실제 이 X 교사가 올린 글에도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형님, 1학년은 괜찮지만 6학년들은 안 됩니다. 라면서 동료 교사들도 우려를 제기했어요. 근데 1학년 학생들은 괜찮지만 이것도 말이 좀 웃긴 것 같아. 왜 꼭 담임 선생님과 2번 허그를 해야 해?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과 허그하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그럴 룰을 정했으니까 내가 선생님이랑 허그하기 싫어도 선생님이 만든 룰이니까 억지로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반 아이들을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 라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도 남깁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라면서 아이들을 사육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가 운영하고 있던 사이트들을 제가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꿈 트레이너, 이젠 꿈튜브 시대, 꿈이 없는 대한민국 초딩과 청소년을 위해 항상 꿈 아재쌤이 나섰다 이러면서 꿈 트레이너, 아재 개그 시인쌤 이라면서 계속 꿈 트레이너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X 선생은요, 과거 자신을 학교 아빠,
꿈 트레이너로 지칭하며 책을 내기도 했고 그 책을 통해서 강연도 나갔고 같은 제목의 블로그나 유튜브, 페이스북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블로그의 글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그거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전부 다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누리꾼들은 그동안 게시되어 있던 글을, 이 캡처들을, 그 전에 문제가 될 때 그가 운영하고 있던 이런 뭐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지금 그 영상들이나 이런 사진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X씨가 운영한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는요, 너무나 저속한 농담의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 X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부적절해 보이는 썸네일이라든지 부적절해 보이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약간 좀 문제가 될 만한 영상들이 대략 많이 있었죠. 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되는 것이다. 자, 그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도 씁니다. 첫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교실로 들어간다. 안녕? 나는 너희 짐승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 짐승땡 선생님이야. 이게 실제 이 블로그에 올라가 있던 글이라고 합니다. 너희 짐승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 짐승땡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특히 1학년은 접근 자체가 아닌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교육 훈련만 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되죠. 라는 게 이 블로그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는 짐승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대요. 자, 뿐만 아니라 게시물에는요, 굉장히 저속한 약간 성적 농담들, 그리고 사진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게시물마다 각각 짐승땡, 내가 이 짐승땡 모자이크 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짐승땡 어록집, 해시태그 학교아빠, 해시태그 언어의 마술사, 해시태그 아재 개그, 해시태그 말장난, 해시태그 학급 경영, 해시태그 부모 교육, 이런 등의 해시태그가 다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마인드는 이런 거죠. 아이들은 짐승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 짐승들을 사육하는 주인.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아니라 짐승들을 사육하는 사육사, 이런 주인님, 이런 주종관계로 그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자, 뿐만 아니라 X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바지 입고 학교 가는 쌤, 아침 인사로 6학년 여자들도 허그하는 무모한 쌤, 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면서 세상이 건방진 건지 내가 건방진 건지 내기 중입니다. 라고 SNS에 글을 올립니다. 사귀었던 시간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만나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힘들 땐 어깨도 주물러야 친분이 생깁니다. 자, 이 교사의 이런 글들이나 이런 말장난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단 여학생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당초 그때 유튜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를 흔드는 그 영상에도 여자아이들만 이렇게 대략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남자들은 또 여자들끼리만 그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확인 결과 남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스킨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과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스킨십을 하는 그런 사진을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 그의 블로그나 그의 SNS에 올려져 있던 사진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여러분 좀 크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유튜브에서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왜 굳이 저렇게 다리를
그리고 저렇게 아이를 흔들었는지, 아이의 손이 지금 어디가 있고 선생님의 손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런 글을 나옵니다. 난 매일 그들과 하루 2번 심장으로 말한다 라면서 여학생을 꼭 끌어안는 영상이 보이죠. 영상이 캡처되어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튜브에서 스커트, 꿈 트레이너 학교 아빠 건강 유지 비결이라면서 남학생을 업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이것도 영상이었겠죠. 건강 유지 비결이 아이를 업고 스커트를 하는 거였나봐요. 왜 자신이 운동하는데 아이들을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하루에 인사를 2번, 허그 인사를 한다. 아침에 1번, 집에 갈 때 1번. 내가 남자 교사다 보니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다 큰 아가씨들을 겁없이 앉는다고. 세상에 어찌 될랍고 잘하시는 분도 많은데 몇 명의 몰지각한 교사가 한 일 때문에 모든 교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밀고 나갈 것이다. 라면서 남학생을 꼭 껴안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뽀뽀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 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학이다. 시끌벅적. 역시 교실과 학교는 아이들이 있어야 살아난다. 사진 찍자고 하니 으이그 물고 빨고 난리다. 크크. 물고 빨고 난리다라는 이런 말을 초등학교 1학년한테 쓸 말입니까? 그리고 선생님 시켰는지, 야,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렇게 선생님한테 사진 찍을 때 뽀뽀하는 애가 있어?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의 블로그에 실제로 올라온 사진이죠. 교실에서 업무 보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하던 작년 꼬맹이들이 저보러 왔다고 하며 안아줍니다. 인증샷 찍자고 하니 뽀뽀를 했어요. 성추행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싫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마운 고객님, 제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여학생들만 뽀뽀하는 사진이 있는 건지 이해를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선생님 목을 이렇게 껴안고 뽀뽀하는, 이게 다 아이들이 비슷한 포즈를 취하는 게, 근데 이거는 물론 성격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나 때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선생님이 사진 찍자고 했을 때 껴안고 뽀뽀하면서 사진 찍는 학생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죠. 정말 아이들이 자신의 정말 선생님을 좋아해서 저렇게 목을 껴안고 뽀뽀하는 사진을 찍은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 찍자라고 한 거에서 의도를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내 딸이 만약에 남자 선생님한테 뽀뽀하는 사진을 저렇게 였으면 막 물고 빨고 난리다 막 이런 댓글을 나는 못 참을 것 같거든. 자, 그리고 그는요, 이제 아이들의 이미지 특성에 해당되는 단어를 체크하는 어떤 설문지가 이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땡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자의 협조를 받은 설문지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나의 이미지는 따뜻하다, 뭐 친근하다, 명랑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반적 단어가 주를 이루는 그런 설문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글을 써요. 섹시하다, 이런 항목은 없네? 신뢰성 없는 설문지네. 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섹시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뭐 섹시한 속옷, 뭐 섹시한 속옷이라고 했고, 섹시 팬티였니 아까? 뭐 섹시 뭐 속옷, 섹시하게, 섹시 매력적이고 섹시한, 그리고 I'm so 섹시를 막 학생들 앞에서 추고, 왜 이렇게 섹시한 거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섹시한 항목이 없네 이러면서. 자, 이외에도요, 이 해당 교사의 블로그에서는요, 좀 이상한 사진들과 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시태그 포티콘이라는 게 있어요. 포티콘이 뭐예요, 여러분들? 포티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해시태그 사진 이모티콘, 해시태그 누드김밥, 해시태그 짐승땡, 해시태그 댄스 마술사, 누드김밥. 진정한 누드김밥이란? 기존의 누드김밥은 누드김밥이 아니다. 검정김이 안에 들어있으니. 자, 그러면서 다음 이렇게 올립니다. 사진처럼 누드 모양의 김밥이라든지 누드 상태로 김밥을 먹어야지 누드김밥이지. 웃음. 명절 남은 음식으로 김밥 만들어 드세요. 누드김밥. 이라면서 이런 블로그가 그의 실제 올라와 있는 블로그의 내용입니다. 어떤 여성 연예인 화보 사진에서 가슴 쪽에 김밥을 합성해서 여성의 알몸을 그대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만든 김밥을 올리면서 이런 게 진정한 누드김밥이라면서 그런 블로그를 올립니다. 이 블로그에는 자신들의 학생들의 사진도 있었죠. 자, 그리고 과거 자신의 동료 교사들과도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여교사들과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SNS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녹색이 X 선생이고요. 밑에는 그의 뭐 동료? 선생님인 것 같아요.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규는 땡땡이지, 땡땡이지, 밀리지, 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밀린다, 약간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저는 이제 뒷방으로, 크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미모에서 안 밀리게 몸 관리 잘하고, 몸 관리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봄방학 때 좀 많이 가까워서 개학날 짠하고 나타나야겠네요. 크크크. 이라면서 보냈습니다. 해시태그 아재 개그, 해시태그 어제 개그. 해시태그 복고풍, 해시태그 말장난, 언어마술사, 짐승땡, 학교 아빠 라는 해시태그를 합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개그라는 게 다 웃겨야 개그인 거고 장난인 것도 너와 내가 함께 웃겨야 장난이고 농담인 거고 왜 언어마술사라는 해시태그를 했고 여기다가 왜 학교 아빠라는 해시태그를 했는지 모르겠어. 왜 본인이 뭔데 다른 선생님한테 미모에서 안 밀리게 몸 관리 잘하고 왜 이런 표현하면서 아니 누구한테 다른 사람을 말한 것 같아. 신규는 이제 그 사람이지 자기는 이제 좀 밀리지 라고 했더니 예 저는 이제 뒷방으로 약간 이런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미모도 안 밀리게 몸 관리 잘하고 그리고 또 다른 SNS에서는 담임 발표나면 합숙하자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X 선생은요 2014년 무렵 자신의 동료 같은 선생님들에게도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쓴 편지가 있대요. 근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손편지로 3-4번 답장해주기, 제 선물 가져가는 미션, 1박 2일 동안 오빠라고 부르기. 근데 이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이라고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2년간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럼 대략 50대이겠죠? 50대 전후겠죠? 2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40대나 50대 그 정도 되겠죠. 근데 1박 2일 동안 오빠라고 부르기, 나랑 찐하게 러브샷 하기, 나랑 둘만 사진 찍기, 이런 것들을 선물을 주면서 편지에 썼대요. 그리고 이런 멘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소세지, 오이 간식 부탁해 등의 미션 코멘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소세지와 오이 간식. 자,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한 여교사가 누가 싸온 그 찰밥을 어떤 도시락 통에 담아와서 이 도시락 통 예쁘다 이제 이런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도 저 통 참 좋아하는데요 라면서 답했대요. 저도 저 통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통 참 좋아해요 라는 말이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말장난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좀 나이가 있는 여교사거나 혹은 다른 남자 선생님들에게는 보통의 일반적인 미션을 주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코스트코 소세지 오이 간식 부탁해라는 거 말고 1박 2일 동안 오빠라고 부르기 말고 나랑 둘만 사진 찍기 진하게 러브샷 하기 이런 거 말고 평범한 그런 미션 코멘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카카오 스토리에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그의 말장난이라고 아재 개그라고 표현되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틈틈이 인디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짐승땡이 사람이 답이다. 상대방이 쌤한테도 배우나요? 내가 아니더라도 네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 배우고 싶은 사람 완전 많죠.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부장님은 6학년 1반에 계시겠죠? 종례 시간에 교장선생님 말씀 못 들었나? 불안감이 증폭, 얼른 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브레이지어 사진을 투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불안감? 떨쳐버려. 미안. 몹쓸 개드립. 몹습이라고 되어 있죠. 글씨도 틀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이개그 크크 이해 못한 척 할래요. 라고 보냈더니 요즘 신규들 똑똑해.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크크. 조만간 짐승땡 어록에 올라오겠네.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의 실제 블로그에 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불안감? 불안감이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것이다.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 본인들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것들도 체크. 내 불안감, 네 불안감 모두 사라져버려 라면서 브레이지어 속옷 사진을 올려갔죠. 어떤 불안감? 너 떨쳐버리세요. 결국 불안감은 마음의 덮개입니다. 라면서 가로 열고 19금 아재 개그를 하면서 온통 여자 속옷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럼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짐승땡 어록집 107부 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동료 선생님들에게 할 농담입니까? 다양한 여성 속옷 사진과 함께 저 사진 모으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어떤 불안감? 이러면서 결국 불안감은 마음의 덮개입니다 라는 이런 글들이 적혀있죠. 그러니까 아재 개그라는 명목으로 이런 성적인 드립을 한 거예요. 자, 아재 개그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짐승땡의 말장난이라면서 아재 개그, 복고풍 말장난, 언어의 마술사, 학교 아빠, 짐승땡. 왜 학교 아빠라는 해시태그 건지 모르겠어. 이런 거 할 거면서. 1. 부장 카톡에서 짐승땡. 교육청 전산 이동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학교 인터넷 사용 중지. 연구부장님 24일 일해서 업무 계획 내려고 했는데 28일 낼게요. 체육부장. 연수부장 힘든데 일정 맞춰 냅시다. 짐승땡. 연구부장 힘든데? 힘들면 힘들 텐데 힘 내려놔.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봤어. 무슨 말이지? 근데 무슨 말인 줄 알아? 힘을 든대? 라는 거야. 그 물건 들다 할 때. 그래서 연수부장 힘든데 일정 맞춰 냅시다 라고 어떤 분이 멘트를 던지니까 연구부장 힘 든대? 힘 들면 힘들 텐데 힘 내려놔. 약간 이런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그래 뭐 이 정도는 그래 아재 개그 나쁘지 않아.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죠. 이 정도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학교 후배 교사에게도 이런 농담을 합니다. 또 해시태그 많이 걸어 있고요.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연수받는 후배 격려차 차 한잔하고 집에 돌아온 뒤 카톡에서 19금 미성년자 독해 금지 이러면서 이 블로그에는 자신의 학생들 사진도 많이 올라왔었죠. 자, 미성년자 독해 금지. 후배 1. 사이좋은 선후배님 덕분에 만난 건 먹고 감사합니다. 후배 2. 응원차 멀리까지 와셔서 감사합니다. 짐승땡 왈.
후배 1에게 니도 내 후배다. 후배 1. 짧은 말인데 감동 유유. 짐승땡왈. 나는 후배 위 하는 선배. 그러니까 후배 1이 웬일로 훈훈한 마무리 하는가 싶더라. 후배 2. 역시 19금으로 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랬더니 짐승땡이 니들도 후배 위 할 후배다. 그러니까 이 후배 2가 잘 자요 후배 위할 선배님 이라면서 제대로 띄어쓰기를 했죠. 후배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농담이에요. 후배 위 이게 무슨 어떤 그 성적 체위를 말하는 건데 후배 위 띄어쓰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뜻이 완전히 다르게 한 거죠. 이게 자기 후배 교사에게 할 농담입니까?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역시 또 19금 웬일로 훈훈한 마무리 하는가 싶더라. 성향이 최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후배 두 번째 후배가 잘 자요 후배 위할 선배님이라고 제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또 다른 글이 있어요. 한참 후에 후배 2 죄송 애 씻기고 정신 없어요 라고 했더니 짐승땡이 뭐라는지 알아? 애 씻기? 힘들게 하네 엄마를. 그러니까 애를 씻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애 씻기고 애 씻기를 애 씻기? 이 애 씻기가 힘들게 하네 엄마를 이러면서 말장난을 치죠. 남의 애 낳다 애 씻기가 뭐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는 쌤이 제주도 카지노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짐승땡왈 카지노 끝에 A 아니에요? 멋진 가시나 하면서 카지노의 그 NO를 A로 바꾸면서 카시나 멋진 가시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땡땡 후배가 어록이란 말을 안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록집 11부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 유희로 보면 머리가 멘사 회원급이실 듯 흐흐 보고 빵 터졌어요 키읔키읔. 그랬더니 짐승땡왈 내 카스 독서진 나와 있는 건 대부분 어록집 극 10부까지 나와 있으니 찾아봐. 이거 하나라도 멘사 수준이니 좋네. 역시 땡땡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멘사 수준. 나는 진짜 맨살 가고 땡땡은 신랑한테 맨살로 가. 크크. 나는 맨살을 가고 진짜 맨살 가고 자기는 신랑한테 맨살로 가래. 자, 다섯 번째. 지인의 카스에 절세하는 법. 세검 땡땡이라는 법.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짐승땡왈, 절세 미인, 뭐 이런 걸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해시태그에 언어 마술사, 말장난, 복고풍, 아재 개그, 학교 가자, 어제 개그, 짐승땡 이러면서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근데 나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제가 민감한 건가요? 교사 후배에게 니도 내 후배다. 니 후배 위 하는 선배. 니들도 후배 위 할 후배다. 자, 이 X 선생님, 그러니까 짐승땡은요, 선생님이라고 붙이기는 좀 개인적으로 싫으네요. 이건 제 감정이니까. X 선생은요, 현재 블로그와 개인 SNS를 모두 닫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포티콘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채팅창이나 댓글로 좀 써주세요. 이런 글도 올립니다. 꿈 트레이너 학교 아빠 쌤짱이라는 블로그에다가 이때가 제때 학교 아빠 포티콘, 이때가 제때 포티콘 사진 이모티콘, 아 포토 이모티콘이라서 포티콘인 거야? 아 짐승땡 언어 마술사 학교 아빠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언제가 가장 좋을 때일까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을 때, 전화하고 싶을 때, 살 빼고 싶을 때, 지금이 당신 인생의 가장 젊은 시기입니다. 이때가 제때입니다. 라면서 이때가 제때라면서 여자로 보이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여자 몸에 가슴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남자 등을 밀어주고 있는 사진이죠. 여자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등을 밀어주고 있어요. 가슴이 이렇게 있어요. 여자 입술을 또 빨갛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야? 뭐 포르노 이모티콘이야 뭐야? 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에 학교 아빠, 언어마술사 이런 걸 올립니다. 그러면서 말장난, 어록 백부 이후 포티콘 개발로 말장난이 고갈. 오랜만에 올립니다. 생활이 아재 개그. 라면서 올려요. 근데 난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뭐 부모님 등 밀어주는 그런 사진을 인증샷으로 찍으라는 숙제를 내줬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뭔가 패티시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까 막 걸레질하는 아이의 막 뒤태에 찍힌 그런 사진도 막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아니 이게 다 학부모들도 볼 텐데 왜 이런 것들을 학교 아빠 쌤짱 짐승땡이라고 올렸으면서 선생님과 학교 아빠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올릴 수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맨몸 사진을. 그래서 제때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게 포티콘이라고 하니까 뭔가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런 글이 또 있어요. 이런 글에 있습니다. 어떤 글이에요. 이게 그 비디오 이미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 같네요. 구글에서 행복한 여행 레크 축제 검색하면 나오는 검색 결과가 유튜브 말고도 YTMP3랑 HDZEN이라는 곳에 2개 있고요.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포르노 사이트예요. 여기뿐일까요? 제목이 바뀌어서 더 끔찍한 제목으로 퍼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구글에서는 검색 안 되는 다크 웹사이트도 들어가 있겠죠. 어디까지 퍼져서 아동 성애자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고요. 실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중 누가 아이에게 나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성적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착취할 의도가 애초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지라도 가로 열고 저는 100%라고 봅니다. 일단 더 이상 교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등장하는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게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으니까요. 책임이 있지요. 아동 성애자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이 확실한 미국이었으면 애초에 꿈도 못 꿀 사건인데 한국은 그런 법이 미약하니까 애초에 아동 성애자가 교사 되려고 맘먹고 교대 가서 이런 짓 하면서 사는 것 같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공론화되고 이 교사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다들 아동 성애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짓을 하면 쎄한 신호를 느껴야 하는지 학습이 돼서 학부모님들이 눈뜨고 자기 자녀가 성적으로 착취당하는데 헤헤거리는 속 터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라면서 그 감사일지 코치하는 방통대 채팅창에 민준홍 씨의 대표 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글 밑에는 이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포르노 사이트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자기 빨기, 섹시 팬티, 빨기 섹시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루머라는 말도 있어요. 당시 교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 그 구글 검색 결과 뭐 YTMP3나 HDZEN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온다면서 지금 이게 포르노 사이트 유포됐다 뭐 이렇게 하는 지금 이렇게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해당 사이트들은 그저 유튜브 영상을 크롤링해가는 사이트고요. 이런 크롤링 사이트는 원래 원본 영상이 삭제가 돼도 구글 검색 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뜨는 것이지 해당 사이트들은 포르노 사이트들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아이의 글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문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글이 있었어요.